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GBC 광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기선입니다. 우리 삶에서 재정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벌기는 쉬워도 주머니에서 돈이 샌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재정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는데요. GBC 광장 오늘은 블루앵커 재정 플래너 모니카 김 집사님을 모시고 우리의 재정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한 달 정도 됐나요? 더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 안 불러주셨어요? 그런 거였어요? 그럼요. 출장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바쁘셨죠? 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네. 일주일간이나? 일주일 정도요. 와, 네네. 어떤 주제였어요 이번에 갔다 오신 게? 저희가 그 컨퍼런스로 타주에서 이제 보통 하는데요. 네. 한 그러니까 봄 가을로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꼭 다니는 이유는요. 네. 어떤 재정 쪽에 관련된 것들도 상품이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네. 또 새로운 회사에서 어떤 플랜들을 만들었는지 어떤 상품들을 만들었는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고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럼요. 사실은. 네, 안 네. 그러면 이렇게 좀 고인물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죠. 네, 열심히 다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니카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많은 그 회사들 중에 좋은 그렇죠. 상품들을 네. 가장 알맞은 상품을 골라서 네네. 이제 그걸 추천해 주시는 네. 그렇게 해야 되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말이 안 나와서.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네.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네. 이런 컨퍼런스가 더 중요할 것 같은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컨퍼런스 가면요, 네. 그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이제 뭐 새로 업데이트된 상품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저도 가서 이제 또 새로운 걸 배우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오죠. 그렇군요. 네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걸로 오늘은 할까요? 네. 사실은 그동안 롱텀 케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아마 롱텀 케어가 뭔지는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롱텀 케어 보험이죠. 그렇죠. 그쵸? 롱텀 케어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이제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필요하구나. 이제 다들 앞으로는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은 네. 이제 많이들 바뀌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네. 이거 듣는 분들이 롱텀 케어가 뭐였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짤막하게 설명드릴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 그대로 장기 간호 보험이에요. 롱텀 케어라 그래가지고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네. 치료가 끝나고 어떤 내가 연로해져서 누군가의 간호가 필요한다거나 몸이 약해지고. 그렇죠. 아니면 또 치매라든가 해서 내가 혼자서는 거주할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황이 네. 롱텀 케어, 장기적으로 간호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통계적으로 네. 지금 현재 65세이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3, 4년 정도의 롱텀 케어 상황을 네. 한 70%는 거쳐서 돌아가신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꼭 65세 이상이 아니라도 네. 뭐 40대, 50대에도 실은 걸리면 안 되겠지만 암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받고 네. 또 혼자서 이렇게 생활이 좀 어려워. 불편해진 어려운 그런 분들도 또 예를 많이 들어서 계시잖아요. 교통사고가 좀 심하게 나셔서 네. 좀 오랫동안 누워 계셔야 되는 상황도 사실 이런 상황에 들어갈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분도 뵙고. 그렇군요. 네네. 그 기준들이 있죠. 롱텀 기준이 케어에 있어요. 부과하는. 아주 그 기본적인 일상생활 6가지를 들어놓거든요. 네. 혼자서 식사가 가능하신지, 샤워가 가능하신지, 네. 이동이 가능하신지, 화장실에 혼자 가실 수 있는지, 샤워를 혼자 하실 수 있는지, 네. 대소변을 참으실 수 있는지. 네, 요 6가지 중에서 네. 2가지가 네. 한 달 안 되면 롱텀 케어가 아닌 거죠. 3개월 이상
혼자서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생기면 네. 6가지 중에 2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롱텀 케어입니다라고 이제 뭐 의사나 닥터나 널스 프랙티셔널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인을 해주면 네. 그러면 이제 롱텀 케어인 게 프루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이 정말 잘 참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혼자 이렇게 너무 어렵게 화장실을 가시면서도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샤워도 사실은 혼자 하기 어려운데 네. 혼자 막 하시면서 맞아요.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건 혼자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혼자서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어른분들 뵈면 제일 위험한 게 넘어지시는 거거든요. 네. 넘어지시면서 아프시게 되는 확률이 높은데 네. 예를 들어서 샤워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는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인 그렇죠.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럼요. 괜히 혼자서 샤워하시다가 넘어지시면 더 그럼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도움이 필요하신 거를 빨리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한국 분들 정말 잘 참으시는데 참지 그런 마세요. 때는 참지 않으시는 게 네. 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조금 아프면서 느꼈던 거는 아픈 걸 숨기지 말고 네. 참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확실하게 네. 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좀 과의 얘기지만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었죠. 아프셨었다는 거. 네네네. 수술하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팠던 거를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하는 게 네.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롱텀 케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내가 누워 있는 상황에서만 이게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워커가 네. 그 워커가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닥터의 프리스크립션이 있어야만 있어야죠. 사는 거기 때문에 워커가 필요한 상황에다가 예를 들어 요실금이 있으셔서 기저귀를 오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네. 사실 2가지가 컨디션이 부합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도 네. 롱텀 케어의 프루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위험이 그렇죠. 있다면 또 예. 그것도 또 어떤 또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네. 내가 혹시 샤워하다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네.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서 샤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무릎 컨펌이 되면 네, 무릎 한쪽을 수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또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의 수술이냐 그리고 네. 얼마만큼 움직이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시냐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네. 롱텀 케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그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느낀 건 뭐였냐면요. 좀 미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네. 좀 동향 파악을 하고 왔어요. 사실은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워싱턴 스테이트예요. 네.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지금 롱텀 케어가 맨데토리화 됐어요. 이미. 그래요. 네. 맨데토리화 됐어요. 네. 그러면 누구나 이 롱텀 케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워싱턴 스테이트에 사시는 분들은 롱텀 케어 플랜을 내가 스스로 준비해 놓지 않으셨으면 네. 그 인컴 세금 보고 하실 때 롱텀 케어 텍스를 평생 내셔야 돼요. 일부를 그런 게 우리 있어요? 메디케어 텍스 내듯이. 아. 그렇게 올해 법안이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조금 빨리 진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4월 달쯤 이 법안이 나와서 요번에 시행이 시작을 했어요. 네, 이미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서 느낀 거는 뭐였냐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다른 주들이 13스테이트, 그러니까 13개의 스테이트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예요. 진짜요? 네. 그러면 캘리포니아도 이제 곧 롱텀 케어가 될 맨데토리가 확률이 될 확률이 높은 거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될 그렇군요. 수밖에 없는 게 네. 점점 이제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정부가. 스스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왜 오바마 케어 플랜이 먼데토리화 된 것처럼 네.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보험하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네. 연령별로 이 보험료가 좀 다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건강에
그 그렇죠. 건강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많이 차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걸 좀 소개를 해주실지 제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네. 그래서 뭐였냐면 제가 사실은 롱텀케어 쪽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문의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손님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네. 느낀 게 뭐냐면 젊은 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전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연령대를 보고 이제는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권해야 된다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요번에 맨데토리화 되는 거를 보면서 젊은 분들한테도 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워싱턴처럼 캘리포니아가 된다면 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그렇죠. 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처음에 들면 그 그럼요. 가격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아무래도 젊으시다 그러면 더 건강하실 거고. 그럼요. 네, 가입을 하시고자 할 때 네. 내가 좀 좋은 등급을 받아서 좀 비용도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분들한테도 내가 이거를 권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네.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롱텀 케어를 준비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어떤 내 상황이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쓰고 싶은지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종류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네, 대표적인 거? 4가지 정도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거를 풀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사실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쉽고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게 트래디셔널 롱텀 케어 플랜이거든요. 트레디셔널. 네네. 요거는 롱텀 그냥 케어 건강보험 같은 거예요. 플랜. 네. 그래서 내가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놓고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베네핏을 받으시는 거고 네. 만약에 발생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건. 장점은 네. 그래도 제일 저렴하게 시작하실 수 있는 플랜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롱텀 케어 플랜 하면 실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네. 계속해서 뭔가 지급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그 안보험처럼 네. 뭐 입원했을 때 얼마, 뭐 뭘 했을 때 치료했을 때 얼마 이런 것이 그렇지 않아요. 있었는데 네. 이 롱텀 케어는 네. 이제 한 번에 나오는 건가요? 그럼? 그렇지 않죠. 먼틀리로 보통 나와요. 먼틀리로.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데 네. 이거를 업투 얼마까지 쓰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플랜이 돼요. 그렇군요. 네, 예를 그럼 들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그쵸.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5,000불씩 받는 걸로 해서 네. 6년간 지급을 한다든지 뭐 한 달에 7,000불씩 받는 걸로 해서 5년간 쓰시는 걸 하신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플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롱텀 케어 플랜은 먼틀리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황, 네네. 또 거동이 불편해서 힘든 상황이 생겨도 네네. 만약에 그렇게 어디선가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매달 일정하게. 그러면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거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네. 좀 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연상하시기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시면 보통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시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같이 케어를 해드렸어요. 네, 그랬죠. 연로하시고 이러면 네, 뭐 맞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다 같이 케어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단촐하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부부가 사시다가 한 분이 좀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사실 스파우즈가 케어를 해드리기에는 힘든 게 네, 배우자가 배우자도 같이 좀 연로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또는 치매가 있으신 분을 이렇게 케어를 해드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집으로 불러서 케어를 받으시거나 네. 또는 널싱홈에 가셔서 케어를 받으시거나 이렇게 그렇죠.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현재 널싱홈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000불에서 10,000불 정도 아. 1인실을 쓰느냐 2인실을 쓰느냐 이제 뭐 LA 지역이냐 오렌지 카운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조금씩 있죠. 시설에 따라서. 네. 그리고 널스가 상주하는 곳이냐 상주하지 않는 곳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지만 네. 비싸죠. 아, 네, 굉장히 그렇죠. 비용 부담이 있죠. 네, 그래서 네. 그 비용을 대시려고 집을 팔아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는 이제 부부가 같이 사용하려고 만들어놨던 모아놨던 은퇴 자금을 거기에다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을 이렇게 많이 모아 놓으셨어요. 예. 근데 이 롱텀 케어 비용으로 쓰고 싶지 않으셔서 미리 플랜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비용 효율적이죠. 아무래도 어. 내가 요만큼을 들여서 뭔가 플랜을 만들어 놓으면 이만큼 모아놓은 재산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네,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종류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가장 심플하게 하실 수 있는 건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네.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본인도 네. 실제로 네. 그렇게 그냥 소모성으로 가장 저렴한 걸로 하셨었잖아요. 아니죠. 그건 저는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 네. 네, 저는 아직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잘못 알고 계셨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깊이 있는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아무튼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은퇴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하는 일을 좀 전반적인 걸 짚어보면 네. 은퇴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은퇴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네. 은퇴를 한 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롱텀 케어 쪽 플랜은 은퇴 후에 사용하기 위한 플랜이에요. 은퇴 그래서 후에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 후에 어떤 생활비로 쓰실 어떤 은퇴 자금을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어떤 롱텀 케어를 준비하시는 게 은퇴 후로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고 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점점 중요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뭔가 이렇게 아프거나 그렇죠.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되면 발생하는 그런 위험성 네. 그런 네. 것들을 보호하는 거는 보통 은퇴 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처럼 지금 아주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기에 네.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네.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뭐 리빙 베네핏이라든가 안보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라든가 네. 그 은퇴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커버하는 플랜들이죠. 그거는. 아, 그렇군요. 아, 네. 제가 그걸 미스했군요. 네,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네. 그래도 늘 들어도 어려워요. 어렵죠. 그쵸. 사실 내용도 많고요. 네. 어려우실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아, 그래서 자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그렇죠. 은퇴 후예요. 이거는. 네, 은퇴 후. 네, 그래서 예. 롱텀 케어를 준비하시는 방법 중에 오늘 사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내용 중에 그 두 번째 방법이에요. 네. 이거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시는데 네. 라이프 인슈런스에다가 롱텀 케어 특약이라고 하거든요. 네, 생명보험의 롱텀 케어 특약 을 애드해서 붙여서 애드해서, 네, 네. 붙여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한 번에 네. 그렇죠. 어차피 내가 라이프 인슈런스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라이프 인슈런스 하시면서 롱텀 케어를 조금만 돈을 더 내서 같이 준비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제가 권하는 편이에요. 네. 네, 이런 거예요. 우리 왜 자동차 살 때도 보면 이렇게 뭐 자동 주행 옵션으로 붙이고 네, 뭐 그렇죠. 선루프 옵션으로 붙이고 애드하고 네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건 내 선택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거를 준비하실 때 거기에다가 롱텀 케어 라이더를 특약을 애드해서 준비를 하시면 네.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요.
이걸 가지고 라이프 인슈런스니까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사망하시면 네. 당연히 사망 보상금이 나오겠죠. 그러겠죠. 근데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롱텀 케어가 생겼어요. 네. 나중에 가서 어. 롱텀 케어가 생기면 그 사망하면 받기로 한 그 사망 보상금을 네.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받아서 그 돈으로 롱텀 케어 비용을 쓰는 거죠. 아. 너무 효과적이지 그렇군요. 않아요? 네. 네.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요렇게 플랜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많이들 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네. 뭐냐면 제가 요번에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한 걸 보면서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네, 그럼요. 당연히. 그래서 네.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워싱턴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롱텀 케어 라이더가 있고요. 네. 크로닉 라이더라는 게 따로 있어요. 크로닉 라이더. 네. 근데 크로닉 일리스 라이더가 롱텀 케어 라이더랑 사실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워싱턴 스테이트에서는. 아, 크로닉 일리스 라이더는 어떤 게 그 안에 들어가요? 똑같아요. 사실은요. 네. 네. 근데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른 게 어떤 회사는 퍼머넌트 롱텀 케어 상황에서만 해주고 네. 어떤 회사는 그 템포러리인 경우에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약간 있고요. 영구적인 롱텀 케어 상황이나 또 어떤 데는 영구적이 아니래도 잠깐 고사 이런 거죠. 예. 교통사고가 나서 한 1년간 누워 있으셔야 되는 상황이면 아유, 너무 심하게 다친 건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롱텀 케어죠. 그렇죠. 3개월이 넘어가니까. 네. 근데 나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영구적이진 않죠. 네. 그런 경우에 크로닉 일리스가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죠. 아,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워싱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크로닉 일리스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 세금을 웨이브해 주는 거에 있어서. 아, 그렇군요. 네, 페널티를 웨이브해 주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예. 저도 요번에 배운 게 뭐냐면 제가 그 회사마다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네. 어떤 회사는 크로닉 일리스라고 해서 롱텀 케어를 애드해서 플랜을 세워드리는 회사도 있고 어떤 네. 회사는 정확하게 롱텀 케어 라이더라고 되어 있는 회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요번에 배운 게 나도 이제는 앞으로는 롱텀 케어 라이더라고 되어 있는 그런 플랜을 네. 이제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이제 앞으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될지 아니면은 변형이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기왕이면 네. 찬스를 줄일 네. 수 있는 걸로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아, 네. 그렇군요. 자, 네. 그래서 플랜을 제가 예시를 한 2군데를 만들어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55세인 여자분 건강하신 상황이에요. 네. 건강하신 상황에 55세인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한 30만 불 정도의 사망 보상금이 있는 롱텀 케어를 붙인 생명보험을 생명보험을. 준비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 제가 지금 두 회사를 좀 비교를 했는데요. 네. 한 회사는 한 달에 프리미엄이 291불 정도 나왔고요. 네. 또 다른 회사는 312불 92전, 그러니까 한 313불 정도 되는 거죠. 와, 많이 차이 나네요. 네, 제가 보통 이렇게 손님분들 문의하시면 제가 두세 회사를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제가 그래서 있을까요? 좀 예시를 만들어 온 건데요. 네. 지금 두 회사 모두 등급은 A 플러스이고 100년 이상 들으면 다 아실 만한 그런 네. 굉장히 큰 회사들이에요. 네.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등급도 A 플러스인 굉장히 크고 좋은 회사들인데요. 네. 이 두 회사가 조금 달라요. 음. 뭐냐면은 한 회사 조금 아까 보험료가 291불이요. 2불인가요? 291불인 회사는 크고 좋은 회사지만 보험료가 조금 싸죠. 네, 그렇죠. 네, 저렴하죠. 이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reimburse 형태라 그래가지고 꼭 영수증을 받아서 청구해야만 청구를 해야 돼요. 그 돈을 나한테 reimburse 해주는 형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근거가 불편할 수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근거가 네. 있어야 되죠. 그리고 꼭 그런 어떤 기관에서 제공한 영수증을 써야만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조금 비싸지만 네. 312불 92전이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캐시 인뎀니티라 그래가지고 네. 롱텀 케어가 발생하면 약속한 금액을 바로 내 통장으로 자동이체해 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아까 잘못 들었어요. 592불로 들었어요. 아. 291
292불이었군요. 네, 첫 번째 회사는 291불, 아, 두 네. 번째 회사는 312불. 아, 그러면 저 같으면 네. 캐시로 그냥 네. 주는 대로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다 다르세요. 아, 그래요? 어떤 분은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 저렴한 회사. 아. 왜냐하면은 이렇게 널싱홈 같은 데서 사용하시면 네. 특별히 그 리임버스 형태가 그렇게 불편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실제로 롱텀 케어 플랜의 95%가 다 리임버스 형식이에요. 네. 이렇게 인뎀니티 방식, 캐시 인뎀니티, 그러니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회사가 아주 드문 얘기예요. 아, 아주 그렇군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럼 요거는.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건 그런 영수증이 없어도 그냥 없어도 되는 매달 거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대신에 롱텀 케어는 매년 every 네. year 다시 컨펌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이분이 회사든지? 어느 회사든지 다 네. 똑같아요. 네. 아, 이분이 내년에도 롱텀 케어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컨펌을 받아야 돼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쓰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렇네요. 네, 캐시를 받는 것뿐 아니라 그렇죠.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도 쓰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아, 내가 은퇴를 여기서 할지 한국에 돌아가서 할지 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플랜을 저도 권해드리죠. 네. 한국에서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캐시로 나오면 사실 그걸 뭐 영수증을 뭐 제출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거나 내가 어디에 썼습니다 하고 증명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쓰셔도 되는 거죠. 네, 이 돈을 생활비를 써도 받아서 되고. 생활비 쓰셔도 되고, 그리고 그렇죠. 어떤 네. 용도로 맛있는 거 사서 드셔도 되고. 저는 이걸로 할까요? 아, 그러시겠어요? 아유, 좋네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아까 사망보상금이 30만 불이었어요. 네. 그러면 뭐 매달 1%씩 올해 받으실래요? 2%씩 받으실래요? 4%씩 받으실래요? 이렇게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는데 보통 네. 이제 2% 받으시는 걸로 플랜을 세워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에 6,000불씩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네. 많이 나와. 한 달에 6,000불씩 업투 30만 불까지 내가 롱텀 케어 비용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몇 년 받을 수 있나요? 풀로 딱 받으시면은 네. 50개월 받으세요. 그러면 4년 2개월. 네. 와, 4년 대단하네요. 2개월 받으시는 거고 네. 혹시 중간에 한 1년 2년 정도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네. 나머지 사망 보상금이 이제 데스 베네핏으로 가게 되죠. 아, 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 사후에 그게 이제 나오고요. 그렇죠. 만약에 1년씩 아까 리뉴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1년 후에 건강해졌어요. 그럼 네, 어떻게 그럴 돼요? 수 있죠. 그러면 1년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0만 불짜리 사망보상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네. 1년 동안 받으시게 되면 6,000불씩 1년 받으시면 72,000불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가 22만 네. 얼마죠? 한 22만 불 정도? 네네. 22만 8천. 네, 22만 8천 불 사망보상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22만 8천 불의 사망보상금을 가지고 그냥 가시는 거죠. 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거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 캔슬되는 게 아니라 캔슬 안 되죠. 보험이? 그리고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는 분은 계속 내시면서 네. 계속 유지를 하다가 네. 그러다가 다시 롱텀 케어가 발생하면 다시 롱텀 케어를 클레임해서 돈을 받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아우, 너무 좋은데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도 그렇죠? 예, 이분이 보험료가. 건강하시고 그리고 아직 젊으셔서 그렇고요. 네. 요거는 만약에 더 젊은 시간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사실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좀- 모든 보험이 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우리 모니카 집사님하고 같이 또 의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니카 김 집사님 전화번호는요 213-448-4246 213-448-4246번이고요. 모니카 김 집사님 그 인터넷 웹사이트도 있죠. 네네네. 네. 네, 블루앵커 뭐라 그랬죠? 모니카 블루앵커닷컴입니다. 네, 모니카 블루앵커닷컴. 네. 네, 글로 들어가셔서 네, 여러분 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블루앵커 재정 플래너 모니카 김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GBC 광장 여기서 마칠게요. 모니카 김 집사님 전화번호 한 번 다시 드릴까요? 213-448-4246번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GBC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승기선이었어요. 고맙습니다.